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 기담입니다. 오늘은 6세기 프랑크 왕국에 살았던 두 악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프레데군트와 브룬힐트입니다. 자, 먼저 좀 복잡한 프랑크 왕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부족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프랑크족의 통합을 이루고 메르빙거 왕조를 연 크로비스가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면서 유럽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국가로 이 프랑크 왕국을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프랑크 왕국은 유난히 유혈극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들의 상속 풍습 때문이죠. 아들들이 여러 명 있으면 아들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제자 상속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왕국을 쪼개어 나누어 갖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크로비스가 죽은 후에는 네 아들이 영토를 나누어 갔는데요. 영토를 받은 형제들끼리 땅 따먹기를 하며 싸웠던 거죠. 막내 크로테르 1세가 형, 조카, 주변 게르만 부족까지 싹 다 정리를 하고 영토를 정복해서 프로방스, 브로고뉴, 북부 이탈리아, 독일의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크로테르 1세는 왕비가 6명이었고요. 수많은 후궁을 두고 또 형수 3명을 차례로 다 차지한 왕으로 굉장한 여성 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50년쯤 지나서 크로테르 역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프랑크 왕국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또 나누어집니다. 크로테르는 자신의 경험담을 비추어 제발 얘들아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라는 유언까지 남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형제들의 땅 따먹기는 또 시작됩니다. 크로베르 1세의 첫째 아들 시기베르투스 1세는 아우스트라시아를 물려받는데요. 오늘날 프랑스의 동쪽, 또 독일의 서쪽,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지역이죠. 둘째 아들 힐페리 1세는 좀 척박하고 좁은 지역인 부아송과 투르네 일대, 그리고 프랑스의 작은 북부 도시와 벨기에 일부 지역을 물려받습니다. 이 둘째 아들 힐페리 1세는 잔인하고 또 여자 좋아하는 호색한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아버지의 성향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군트람은 부르군트 왕국과 옛 오를레앙 왕국 동부 지역을 차지합니다. 원래는 위로 형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카리베르트 1세가 있었는데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하면서 3명의 동생들이 영토를 분할 계승하게 되었죠. 이 3명의 형제들은 당연히 이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되려는 야망을 가졌고 형제들 간의 유혈극이 계속되는데 승부근성이 강한 힐페리 1세가 영토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힐페리 왕국은 후에 네우스트리아로 불리는데요. 시기베르트 1세의 아우스트라시아를 동쪽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힐페리 1세의 네우스트리아를 서쪽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힐페리 1세에게는 오드베르라는 이름의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비보다 힐페리 1세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건 왕비의 시녀 프레데군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프레데군트는 게르만 여인 특유의 붉은기 도는 금발머리에 섹시미가 넘치는 도발적인 아름다움의 여인이었는데요.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끓어오르는 야심이 당연히 숨어 있었겠죠. 힐페리 1세가 색슨종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장터에 나갔고 그 사이 오드베르 왕비가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으면 카톨릭에서는 데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힐페리의 원래는 누나가 데모가 돼주기로 했는데 병이 드는 바람에 데모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카톨릭의 정서를 잘 몰랐어요. 이 오드베르 왕비는. 그런데 프레데군트가 왕비에게 이 왕비님이 저희 중에서 제일 대빵이시니까 데모가 되어주시면 돼요 하며 얘기를 해서 의심 없이 데모가 돼서 유아 세례를 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아이의 데모가 되면 그 아이의 부모와 형제가 되니까
데모는 아이의 아버지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힐페리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은 끝났고, 이 일 외에도 많은 모함을 받았던 오드베르 왕비는 결국 내침을 받게 됩니다. 아마 뭐 꼭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힐페리 1세가 이 왕비에게 실증이 나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힐페리 1세는 이혼을 하고 오드베르 왕비를 망스의 수도원에 감금시켜버려요. 이제 이렇게 왕비를 쫓아냈으니 그 자리는 프레데군트가 차지하게 될까요? 일단 왕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 총애가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 프레데군트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힐페리 1세의 형 시기베르투스는 서고트 왕 아타나실드의 딸인 브룬힐트와 결혼을 합니다. 브룬힐트는 유럽 최고의 미녀의 지성을 갖춘 여인으로 어떤 남자라도 한눈에 반할 고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힐페리는 이 소식에 배가 너무 아파요. 형이 최고의 미녀를 얻은 데다가 든든한 처가까지 등에 업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이 천한 계급의 프레데군트를 왕비로 삼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힐페리는 서고트 왕에게 브룬힐트의 동생인 갈스빈타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편지를 보내요. 서고트 왕은 이 힐페리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 강력한 왕국을 가진 힐페리의 혼담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딸을 결국 결혼시킵니다. 갈스빈타는 결혼 지참금으로 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와서 힐페리와 결혼을 했고, 이로써 힐페리는 형과의 유대도 강화됐으니까 이 결혼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죠. 그런데 갈스빈타는 언니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외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힐페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힐페리는 프레데군트를 가까이 하며 그녀에게 빠져지냅니다. 갈스빈타는 모욕감을 느꼈고, 나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며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하지만 힐페리가 허락할 리 없죠.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 하나도 없는 이 황량한 궁에서 외로움과 이 모욕감을 견뎌야 했던 이 갈스빈타는 시창금 나 도로 안 가져갈 거야. 다 너 가져. 제발 나 집에만 보내줘 하며 매일매일 울며 애원을 했어요. 프레데군트는 그렇잖아도 눈에 가시였던 갈스빈타가 집으로 가겠다고 막 떼를 쓰자 사람을 시켜 갈스빈타를 목 졸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프레데군트가 마침내 왕비가 되죠. 이 소식을 들은 브룬힐트는 동생의 죽음에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울며 남편에게 애원합니다. 동생의 복수를 해줘요. 내 동생을 죽인 프레데군트를 잡아서 죽여줘요. 영토전쟁으로 시작되었던 이 형제간의 싸움은 이제 브룬힐트와 프레데군트의 증오가 겹쳐지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힐페리가 밀리자 동생인 브루군트 왕국의 군투람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동생, 내가 밀리고 있어, 도와줘. 군투람은 힐페리 요청으로 군대를 움직였고, 시게베르투스는 이 힐페리와의 전투 도중에 군투람을 또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이동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이 왕국의 방어선이 허술해졌고, 힐페리의 아들인 테오데베르트가 왕국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시게베르투스 왕국은 위험에 처하게 되죠. 시게베르투스는 군투람에게 동생 왜 너까지 이 전쟁에 참여를 하느냐, 그만해 라며 휴전을 요청했고, 이게 뭐가 더 옳지? 라고 이제 득실을 따지던 군투람이 그래 형이랑 동맹을 맺는 게 더 낫겠다 라며 시게베르투스와 다시 동맹을 맺습니다. 군투람의 배반으로 승리 일보 직전에 다시 궁지에 몰린 힐페리는 모든 병력을 동원해 자신을 배신한 군투람을 응징하죠. 그러자 군투람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 하며 전쟁에서 완전히 발을 빼버립니다. 이후 힐페리는 다시 시게베르투스를 공격하는데요. 이때 큰아들 테오데베르트를 잃고 전쟁에서 밀리면서 지지자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게 됩니다. 힐페리가 아니라 시게베르투스를 자신의 왕으로 추대할 움직임을 보였던 거죠. 자, 이로써 이제
시게베르투스는 대관식을 거행하고 곧 동서 프랑크 왕국의 왕국왕이 되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시게베르투스의 승리가 되는 거죠. 든든한 아들 잃고 힘 잃고 너무 불안해진 힐페리는 성당에 가서 막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애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프레데군트는 내가 나서야 되겠군 하며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아름다운 외모가 무기였던 프레데군트, 그녀를 추종하던 2명의 추종자를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하는데 그 약이 아마 일종의 마약 성분과 같은 것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때 독을 바른 단검을 딱 쥐어주며 가서 시게베르투스를 죽여라. 적의 왕 시게베르투스를 죽이는 자는 나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영광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 흠모했던 왕비 프레데군트가 아니 하룻밤을 내어준다고 하니 너무 황홀한 마음이 든 이 약에 취한 추종자 둘은 대관식이 치러지는 빅토리로 가서 대관식 직전에 시게베르투스를 단검으로 찔러 암살하게 됩니다. 두 남자 역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승리를 거머쥐기 일보 직전 시게베르투스는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힐페리는 결국 이 아우스트라시아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왕비 부룬힐트를 만나게 됩니다. 힐페리는 의기양양해하며 항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왕이여, 당신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지요. 하지만 난 여전히 아우스트라시아의 여왕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내 아들은 이 성 안에 없어요. 내 아들은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 피신했어요. 그러니 나는 여전히 아우스트라시아의 섭정 여왕이에요. 하며 당당하고 고고한 모습을 보입니다. 프레데군트는 빨리 부룬힐트를 처형하라고 채근을 하는데요. 당연히 부룬힐트를 죽여서 분란을 없앨 것 같았는데 힐페리가 부룬힐트를 보자마자 반한 겁니다. 이 여자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또 부룬힐트와 결혼을 하며 합법적으로 시게베르투스의 왕국까지 차지하게 됐다는 계산까지 한 거죠. 이렇게 되자 질투에 눈이 먼 프레데군트, 부룬힐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힐페리의 둘째 아들 메로베가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왕비에게 부룬힐트가 죽임을 당하겠어요. 제가 잠시 피신시켜 놓을게요. 하며 부룬힐트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메로베가 부룬힐트와 결혼을 해버린 거죠. 숙모랑 결혼한 거예요. 아름다운 숙모에게 반하기도 했고 또 그녀와 결혼을 해서 아우스트라시아의 국왕 자리를 더 빨리 차지하고 싶었다라는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자 너무도 화가 난 프레데군트가 메로베에게 너 때문에 아버지가 쓰러졌다. 곧 돌아가실 거야. 얼른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유인작전이었고요. 메로베는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그럼 이제 내가 곧 왕이 되는 거야? 하며 아버지를 만나러 오게 되죠. 당연히 이건 거짓말이었고요. 메로베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삭발당하고 사원에 감금됩니다. 이건 이제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인 거죠. 부룬힐트는 이때 다시 도망쳐서 아우스트라시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부룬힐트의 아들 힐데베르투스인데 원래는 도망가서 부르군트 왕국의 군트람의 보호하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군트람은 후계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후계자로 조카를 삼으마. 내가 죽으면 너는 군트람도 네 거야 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우스트라시아 왕국의 힐데베르투스 2세 국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힐데베르투스 2세가 국왕이 되자 부룬힐트는 어린 아들의 섭정이 돼서 왕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돼요.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잔인하게 숙청해 나갑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꼭 권력이 필요했거든요. 이때 부룬힐트를 도와준 남자가 있었는데 휘푸스 백작이라고 부룬힐트의 미모에 빠져서 충성을 다하고 왕국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 사이 전력을 다진 군트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을 죽여! 라며
힐페리를 공격해요. 근데 못 이겨요. 그러면서 다시 또 힐페리와 동맹을 맺어야만 했죠. 계속 군트람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또 577년 군트람은 힐페리와의 동맹을 파기하고 또 이 힐데베르투스 2세, 그러니까 조카와 다시 또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은 두 나라는 힐페리를 공격하면서 항복의 조건으로 땅 내놔라고 요구를 하는데 당연히 힐페리가 물러날 리가 없잖아요. 지리한 소모전이 계속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580년 이 갈리아 지역에 유행성 이질이 급속히 퍼져나갔는데 이때 힐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이질로 잃었고 자신도 전염돼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거쳐요. 이때 죽은 두 아들이 프레데군트의 아들들입니다. 프레데군트도 피눈물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이건 모두 브룬힐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브룬힐트가 힐페리를 유혹해서 힐페리가 흔들렸고 브룬힐트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 죽은 거라며 브룬힐트를 증오하고 꼭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내전과 질병으로 아들 잃고 또 자신의 힘까지 약해진 힐페리는 어차피 물려줄 아들도 없는데 뭐 하며 자신이 죽으면 이 아우스트라시아의 왕인 힐데베르투스 2세를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평화를 맺고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삼촌들이 이제 다 죽으면 힐데베르투스 2세가 통일 프랑크 왕국의 국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생겨요. 프레데군트가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후계 문제에 혼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아들은 또 2년 만에 천연두로 죽으면서 그럼 다시 후계 문제가 해결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프레데군트가 또 임신해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러던 중에 이 몸이 약해졌던 힐페리가 죽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힐페리가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사망을 했다는 거죠. 후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프레데군트가 결국 남편까지 죽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도록 증오하는 여자의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는 없죠. 또 자신은 또 이미 임신을 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네우스트라시아 왕국의 왕가는 프레데군트가 낳은 어린 클로타리우스 2세에게 계승됩니다. 결국 이 내전을 끝내지 못한 건 프레데군트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프레데군트는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브룬힐트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이 내전을 멈추지 않아요. 브룬힐트 역시 프레데군트를 죽이고 싶어 했으니 당연히 또 맞서 싸웠겠죠. 이들의 증오로 인해서 이 원래 시작했던 이 형제들은 모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전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사이 또 군트람이 사망을 하자 약속대로 힐데베르투스 2세가 부르군트 왕국을 계승하면서 아우스트라시아 왕국과 합병하게 됩니다. 자, 그 사이 이 피해 라이벌 프레데군트와 브룬힐트 이 두 사람의 군대는 피해 싸움을 거듭하는데요. 그 사이 힐데베르투스 2세가 독살당하고 브룬힐트의 손자인 어린 테오데베르트 2세와 데오테릭 2세가 나란히 또 즉위를 하면서 브룬힐트는 계속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혼란의 틈에 프레데군트의 군대가 다시 진격해 왔는데요. 이 격렬한 싸움에서 브룬힐트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위푸스 백작이 결국 사망했고 브룬힐트는 다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프레데군트는 브룬힐트를 꼭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한다며 산채로 잡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결국 브룬힐트를 잡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쓰러져요. 프레데군트는 폐병에 걸려서 1년 동안 몸져 누워있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브룬힐트 잡아와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라이벌 프레데군트까지 죽자 온전한 권력을 손에 쥔 듯한 브룬힐트. 손자들 위해서 군림하며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데요. 이렇게 섭정이 계속되자 결국 참지 못한 귀족들이 등을 돌렸고 그 사이
이 프레데군트의 아들 크로타리우스 2세가 공격을 해옵니다. 이미 귀족들은 등을 돌렸고 크로타리우스 2세에게 왕관을 바치기로 결정했죠. 권력의 화신인 이 브룬힐트는 자신의 경쟁자였던 프레데군트보다 16년을 더 살아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듯 했지만 프레데군트의 아들에게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68세의 브룬힐트는 체포되었고요. 크로타리우스 2세는 어머니의 원수 이러면서 브룬힐트를 3일 동안이라 야생마 꼬리에 매달아서 막 질질 끌고 다니게 했고 브룬힐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두 여인의 복수전은 이렇게 끝났고 50여 년에 걸친 이 내전이 막을 내리면서 분열되었던 프랑크 왕국은 이 크로타리우스 2세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됩니다. 두 여인의 복수전은 결국 프레데군트의 승리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이 결국 왕국을 통일했으니까요. 남자들의 분노, 정복력 이런 것도 무섭지만 여자들의 질투와 분노도 너무 무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세기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프레데군트와 브룬힐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쉬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